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1일 오전 7시 9분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하던 김병주입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중요한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내신 분인데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기 이착륙장 크기가 최소한 80 곱하기 80m는 되어야 하는데 한남동 공관,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에는 이런 지역이 없다. 지난 8월 중순 대통령 헬기가 대통령실 청사에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 꼬리 날개가 손상된 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한 총리는 신문에서 봤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나 신문에 그런 내용이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헬기 착륙 유도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맞다. 다만 당시 대통령은 탑승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덮고 넘어갈 게 아니라 사고에 해당하니까 정확한 전말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대통령의 안전과 관계되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실 설명에 의하면은 대통령이 타고 있지 않았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디서 그런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지적 과정에서 거론된 것이 과거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쓰던 걸 대통령 지금 관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거기에 헬기 착륙장이 있어야 된다는 게 김병주 의원의 주장이네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 바로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어디로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로가 교통이 차단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뭐 대규모 시위가 있다든지 해가지고 육로로 갈 수 없을 때는 헬기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헬기 착륙장을 만들 부지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 이 설명에 대해서도 좀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헬기 착륙장이 거기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국방부 쪽으로 와가지고 헬기를 띄운다. 또 시간이 급할 때 그만한 시간의 여유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까지 예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드디어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출퇴근하는 대통령은 상당히 위험하다, 위험에 노출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관과 관저입니다. 관저와 집무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관저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깁니다. 옛날 국방부 청사에서 지내는 시간보다는 관저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럼 그 관저에도 비서실이 있어야 되고 경호부대가 있어야 되고 대공 부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헬기 착륙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의 이야기 들으면은 최소한 80m 거의 한 뭐 약 축구장만 하네요. 약 축구장만 한 부지가 거기 나오느냐 그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이건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경우 그리고 대통령실 설명에 의하면 그 헬리콥터가 내리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근데 어디에 내리려고 했는지
그것도 청와대에서는 그런 사고가 안 났는데 국방부로 옮긴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난 건지 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의 칼럼 제목이 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가라. 대통령, 총리, 영빈관 신축 옹호 못하고 지지자들조차 영빈관에 비판적이니 청와대 대체할 용산 대통령실이 과연 가능한가? 억지스럽게 밀어붙인 결정의 결과다. 이게 뽑은 말로 나왔네요. 메이저 언론에서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직설적으로 쓴 칼럼이나 사설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빈관 소동 이후에 의외로 청와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영빈관 소동이 다시 한번 이 무리한 청와대 졸속 이전에 불을 붙였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약 60%가 반대하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송평인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면밀한 검토를 거친 줄 알았으나 그런 건 없었다. 어느 신문 국방 전문기자가 칼럼에서 한번 던져본 제안을 받아 하루아침에 광화문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바꿨다. 윤 대통령은 CEO처럼 포인트까지 들고 집무실 이전을 직접 브리핑하면서 이전 비용은 496억 원이 든다고 했다. 500억 원도 안 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마사지한 흔적이 역력한 수치다. 경찰 경호부대 이전 등으로 307억 원이 이미 초과됐다. 누구라도 생각할 경호부대 이전 비용 같은 걸 빼고 제시한 496억 원은 기만적이다. 대통령 측은 영빈관으로 청와대 영빈관 혹은 용산의 국방컨벤션센터나 국립박물관 또는 민간 호텔을 활용할 수 있어 문제없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영빈관 신축 예산으로 878억 원을 편성했다. 비난이 빗발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예산을 철회하긴 했지만 이 소동은 영빈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속사정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은 관저로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하겠다고 하다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꿨다. 대통령이 최상급자이긴 하지만 너무 멋대로라는 느낌을 주었다. 공관 수리비 25억 원은 이전비에 포함되어 있다. 그보다 더 큰 비용은 새 외교부 장관 공관을 마련하는 비용일 것이다. 그 참 골치 아프네요. 이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 자리로 옮겨가고 합참은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 자리로 옮겨간다. 대통령 측은 합참 이전은 예정된 것이고 그 비용은 1,000억 정도라고 밝혔으나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얼마 전 3,000억 원까지 들 수 있다고 수정했다. 합참이 수방사 자리로 가면 수방사의 전부 혹은 일부가 옮겨가야 한다. 수방사가 땅값 비싼 서울 인근 다른 데로 옮겨가는 비용도 3,000억 원에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대통령 측은 애초 공관공사로 한 달 정도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할 것이라고 했으나 취임 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공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공관공사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청와대에 들어가 달라는 요구는 듣지 않았다. 그런 고집은 정상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무속 신앙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하면서 그로 인한 서울 서초 용산경찰서 직원들의 초과 근무 시간이 폭증하여 8월 말로 5,000시간을 넘어서고 1억 원이 넘는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었다. 돈도 돈이지만 경찰이 하지 않았어도 될 일을 하느라 민생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청와대가 빈집이 되면서 그 활용 방안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를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근에
청와대 소장품을 전시할 국립현대미술관 등 미술관이 차고 넘치는데 굳이 돈 들여 미술관을 또 하나 만들겠다니 청와대를 김건희 여사의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청와대 관광상품화라고 포장하여 152억 원을 배정했다. 국민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대통령실 이전이 필요하면 이전할 수도 있다는 것과 청와대를 돌려달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해서 청와대를 돌려주는 것처럼 말했다. 청와대를 미술관으로 만들어 억지로 돌려주지 않았으면 한다. 청와대를 미술관으로 만들어 억지로 돌려주지 않았으면 한다. 조금 요 말이 좀 꼬이네요. 청와대가 터가 좋지 않다고 여겨 살기 싫으면 그렇다고 말할 것이지 국민 핑계 대지 말라. 청와대가 터가 좋지 않다고 여겨 살기 싫으면 그렇다고 말할 것이지 국민이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다는 말 그만하라는 이야기인데, 이 여사이 다른 할 말이 없으니까 국민 품으로 돌아갔다. 그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국민 품에 있었어요. 다만 국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을 위해서 그 공간을 일시적으로 내어준 건데 5년 살고 나가는 거지 10년 살고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의 대통령이 살 공간까지도 사거리 없애버리고 군사 용도로 지은 국방부로 옮긴 게 이게 과연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느냐. 미국 같으면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화이트 하우스를 변경해 가지고 마음대로 저 버지니아 주에 갖다 놓겠다, 이건 못합니다. 그런 걸 하려면 아마 미국에서는 논의만 하는데 한 100년 걸릴 겁니다. 국민이라면 집무실 이전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집무실 이전으로 경호나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대통령이나 나라의 안위가 위협받을까 걱정하는 마음은 한 가지일 것이다. 나라의 안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안위가 아니라 나라의 안전이 위협받을까 걱정하는 마음은 한 가지일 것이다. 대통령의 집무실이 관저와 떨어져 있고 영빈관도 없는 상황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런데도 대통령도 총리도 집무실 이전을 지지했던 언론도 영빈관의 필요성을 호소하기는커녕 예산을 철회하거나 언급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앞장서 비판하고 있다. 집무실 이전의 정당성 기반이 실은 허약한 것이다. 여야는 대통령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관저와 영빈관까지 지어주든가 아니면 용산은 임시 거처라 치고 청와대를 개조해 다시 돌아가는 건설적 협의를 더 늦기 전에 해야 한다. 길이 두 가지라는 이야기죠. 청와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에 돌아가서 그러면은 이미 개방된 건 어떻게 하느냐. 개방된 지역을 축소를 하고 얼마든지 국민들과 공존하는 그런 청와대를 운영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로 돌아가기 싫으면은 신축하라는 이야기죠. 신축할 바에야 공관, 영빈관 그리고 집무실을 한 구역 안에 집중해 가지고 출퇴근을 하지 않도록 하는 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상당한 돈이 들 겁니다. 몇 조가 될 겁니다. 그만한 부지가 용산에 있다고는 하는데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 예산을 쓰려고 할 때 국민들이 문제는 그걸 용납하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 부담을 질 만한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딱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선택은 없어요. 세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그러면 여기서 계속 근무한다는 건데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계속하면 사고 납니다. 분명히 무슨 형식으로든지 사고가 납니다. 그런 징조가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구청장도 국방부 건물에 가서 일할 생각이 날까요? 구청은 행정을 위한 것이고 국방부는 군사 용도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격에 맞지 않게 국방부를 대통령실로 정해 놓으니까 지금 대통령실 이름도 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대통령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여러 갈래로 찢어져 살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은 나라가 뒤숭숭해집니다. 머리맡이 혼란스러우면은 악몽도 꾸고 제대로 정리된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